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영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유튜브 채널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그리고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란이 지금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나라가 파괴되어 가는데 국민들은 이 군부 정권의 몰락을 지금 좋아하고 환호성을 지르고 있네요. 자, 어찌된 영문일까요? 제가 몇 사람의 이름을 좀 읊어보겠습니다. 하셈 알리 라시드, 이란 혁명수비군 총사령관이라 그래요? 알쿠드스군의 총사령관입니다. 네, 모하마드 호세인 바케리 총참모장이라 그러고, 호세인 살라미 혁명수비대, 이라니안 레볼루션 가드 커맨더 이쯤 되겠죠. 이 총사령관이랍니다. 그 다음에 아미르 모사비 이란 육군의 총사령관이고, 아미르 샤람 이라니 해군 사령관, 알리 레자 사바히 패드 방공군 사령관이랍니다. 큐오마르스 헤이다리 지상군 사령관, 나지르 자테 공군 사령관, 닐람 바라스 솔레이마니 탄도미사일 부대 총사령관, 아흐마디 알리 하비 자데 공군 사령관, 에스마일 가니 쿠드스군 사령관, 모하마드 피아즈 피르 방위부대 사령관, 알리 레자 탄기리 해군 사령관. 자, 이 사람들이요, 지금 6월 13일 날 있었던 공습으로 인해서 전부 저 세상으로 떠난 사람입니다. 자, 이 떠난 사람들의 이름을 제가 왜 이게 말씀드리냐 하면요, 이게 올바른 일에 참여하지 않고요, 정반대의 길로 가고 거짓말하고 나쁜 짓하고, 또 여자들 함부로 말이지 겁탈하고, 대꾸 놀았는데 돈도 안 주고 이런 짓 하면은요, 이렇게 쥐도 새도 모르게 그냥 한 방에 들어갔다가 한꺼번에 그냥 다 휴거하는 일이 생깁니다. 자, 하나님을 잘 믿으면 휴거라고 하지, 이거 휴거라고 할 수도 없죠. 뭐라 그럽니까? 비명행사라 그러죠. 비명행사는 우리나라에서 자주 있었던 일 같은데.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이란한테 시간을 줬죠. 기회를 줬어요. 그만해. 그런데 60일이 넘었어요. 약속한 시간이 지나갔어.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떡합니까? 지금 전쟁을 시작조차도 할 수 없게끔 전쟁 수행 능력을 제로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참수작전이 진행이 된 겁니다. 자, 최고위층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13명의 군 간부, 또 핵심 참모 이줄에서 대략 90명가량이 쥐도 새도 모르게 지금 죽거나 병신이 되거나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딱 전개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란이 엄청 겁을 먹었어요. 엄청 겁을 먹고 이제는 목숨만이라도 살려달라, 이렇게 지금 트럼프한테 연락을 해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일은 좀처럼 쉽게 발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지금 이 뉴스를 보고 지금 아랫도리가 후들후들 하는 애들이 있겠죠. 네? 겁을 잔뜩 집어먹은 애들이 있겠죠. 누굴까요? 뭐 누구겠어요? 저 북쪽에 살고 있는 정은이라는 저 돼지 한 마리가 겁을 먹겠죠. 그 다음에 그 식소들이 겁을 먹겠죠. 역사상 미증유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역사상 전무후무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어디다 날리는 경고일까요? 야, 스끔평, 너 이 자식아 마지막 정리 얌전하게 하고 빨리 가라. 좋은 말 할 때 집에 잘 가라. 거기다가 한국에 남아있는 반국가 세력 있죠. 반미 세력, 친중 세력들. 이 자들에게 지금 보내는 또 경고이기도 하죠. 자, 혹자들은요, 중국에 이란산 원유 수입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 그러는데요. 정확한 이유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정확한 이유는요. 트럼프가 경고한 대로 이란에게 핵 개발 중단해. 응? 핵 농축 그만해. 라고 하는데 이 말을 안 들었죠. 트럼프 말을 개무시했죠. 그리고 이번에 칠흑같이 어둠 속에서 미국의 락히드 마틴이 제조한 F-35 스텔스 전투기와 또 이스라엘이 F-35를 개량한 또 그들의 전투기가 있잖아요. 이들이 가서 감쪽같이 그야말로 핀셋으로 딱 집어내듯이 서지컬 스트라이크 오퍼레이션을 성공시키고 온 것입니다. 자, 이걸 보면서 우리는 뭘 느껴야 됩니까? 정말 이 멍청한 인간을 나라의 대표로 뽑게 되면 이런 망조가 걸린다 이거야. 이란도요 지금 하메이니 말을 갖다가 지금 떠들고 있어요. 하메이니가 뭐예요? 신이야 신. 신이라고. 그러니까 이 하메이니의 이름이 거명되는 건 결국 피해 보복을 하겠다 이 소리인데 과연 그게 그렇게 될까요? 될까요? 지금 이란이 핵을 개발하는 그 원천 또 그 후면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바로 북한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김정은이가 뭘 생각하겠어요? 야, 이란한테 우리가 이렇게 전폭적으로 지원했는데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나 미국의 합동작전에 걸려서 그냥 묵사발이 나고 다 그라운드가 잿더미가 돼? 그러면 나는 괜찮을까? 나 김정은 이 돼지 새끼는 우리 안에서 잘 나갈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공포스럽겠죠. 지금요, 전부 다 보면 총사령관, 총참모장, 총사령관, 육군, 해군, 공군 사령관, 지상군 사령관, 방공군 사령관, 탄도미사일 부대 사령관. 모든 군수뇌부들이 한 곳에 모였다가 다 그냥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간 거예요. 어디로? 지옥으로. 그러면 누가 이걸 알았을까? 누가? 도청, 감청해서 알았을까요? 아니면 보다 중요한 휴먼 인텔리전스가 있죠. 인간 공작이 있죠. 누굴까요? 그거는 모사드죠. 모사드가 이번에도 이런 작전을 갖다 수립하고 정확한 정보를 수집해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 누구가 모인다는 걸 갖다 정확하게 정보를 갖다 획득하고 그 정보에 의거해서 이와 같은 전광석화 같은 작전을 펼쳐서 지금 핵심 인물 13명이 지금 죽었다 그러는데 실제로는요, 근 90명 가까이, 최소한도 한 78명? 여기 이상은 지금 죽은 거로 지금 나오고 있다고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람들, 피해자들을 이렇게 좀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요. 최소 20명 이상의 고위 지휘관이에요.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공군, 육군, 첨단 미사일, 지상군 사령관들을 포함하죠. 거기다가 핵과학자들도 사망했는데 이 핵과학자들도 6명 전체가 사망했다 그래요. 어마어마한 이 성공 아니에요? 여기다 전체 사망자 추산해 보니까 이란 내부적으로 최소 78명에서 최대 90명 이상이 지금 될 거라고 그러는데요. 계속 더 죽어가겠죠. 심하게 다친 부상자들도. 자, 그러면 국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이스라엘의 이 심야를 이 암흑천지에 날아가서 폭살을 시켰는데, 자, 여기서 고위급 지휘관 약 20여 명이 전사했고요. 핵과학자 6명, 전체 규모가 78명에서 90명 정도 추정이 된다 그래요. 자, 이렇게 되면 이란 군대의 군 지휘부가 거의 마비가 돼서 거의 죽기 직전 단계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무슨 설 건드려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딱 그 핀을 찍어서요. 참수 작전을 한 거예요. 그야말로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은 형용할 수 없는
가장 잔인무도한 방법을 통해서 학살을 해버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시죠. 왜 이스라엘은 이러한 시기에 이 자들을 참수작전을 감행하였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 배경은 이렇습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에서 60일 넘게 이란 측에게 시간을 줬어요. 핵 보유 금지예요. 이거 나의 최후 통첩입니다. 말 잘 들으기 바라요. 자, 신사적으로 나갔죠? 그런데 이란 어떻게 합니까? 답도 안 합니다. 그리고 핵 농축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란이 이제는 핵 탄두까지 만들어서 조립하는 단계까지 거의 왔어요. 자, 그런데 이런 모든 사실들은 지하에서 하든 산속에서 하든 뭐 하늘에서 하든 미국이나 이스라엘 정보망에 다 걸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스라엘과 미국은요, 전면 전쟁 없이 이 지휘부만을 참수해버리는, 참수라는 게 뭡니까? 이 수라는 게 수급 아니 수급. 머리란 뜻이에요, 머리. 이 머리 부분을 갖다가 끊어낸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과거에도 보면요, 적장에 이 머리를, 목을 벤다 그러잖아요. 그런 다음에 창에다가 그 떨어진 이 머리 부분을 창에다 이렇게 꼽아서 그리고 들고 오죠. 그게 바로 승리를 했다라는 그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과거의 역사를 보면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전면전 대신에 지휘부만을 골라서 참수를 하는 거, 거기에다가 같이 와 있던 핵 과학자들까지도 동시에 다 제거를 해버렸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공격을 하게 되면요, 적들 입장에서는 전의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뭘 반격을 하고 싶어도 반격할 엄두가 안 나죠. 응? 그러니까 만약에 전면전으로 이 전선을 확장을 시켰어. 그럼 어떻게 돼? 중국이나 러시아가 개입할 위험성이 늘 잠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우려는 미리 사전에 제거해버리고 참수를 함으로써 아주 좁은 지역, 국지에서의 타격과 이를 통한 이란 내부를 교란시키는데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늘 우리는 이란의 정유시설이 파괴가 되면 이란 원유의 90% 정도를 수입해가는 중국이 에너지 부족으로 물가가 폭등하고 산업이 안 돌아가고 온방, 냉방 모든 것이 안 되면서 중국이 죽어나갈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죠. 자, 그런데 이란산 원유의 90%를 중국이 사간다. 이거는 객관적인 팩트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 작전은 중국을 죽이는 것보다는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우선되었다기보다는 핵 확산을 방지하겠다. 즉, 이란이 핵무기, 핵탄두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와 같은 핵 확산 방지, 핵 확산 금지가 바로 미국과 이스라엘의 주요 목표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흉하고 이중적인 중국은 말이에요, 이란이 만약에 핵무장을 완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동 지역에 절대 강국이 돼버리죠. 어디가? 이란이. 그렇게 되니까 중국 애들이 원유는 이란에서 사다 쓰지만요, 만약에 이란이 초강대국이 된다. 그러면 중동 지역에서의 더 큰 불안정 요인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걸 원치도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중국 경제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국제정세는요, 모든 것을 자국 중심으로 봐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눈앞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적어도 100km, 200km 상공에 올라가서 이렇게 밑을 내다보고 거시적으로 그리고 멀리 내다보고 깊이 내다보는 그런 해안, 지혜로운 눈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중국으로 들어가고 있는 원유 수송을 중단시키는
그거보다는 오히려 핵무장을 하고 있는 이란에게 타격을 가함으로써 이런 국면을 전환시키는 작전이었다. 그리고 이란 측에게 핵 개발을 할 수 없게끔 급 브레이크를 걸었다라는 쪽에 비중을 두고 보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이죠. 자, 그래서요. 이번에 이루어진 이 작전을 보고 있노라면요,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의 CIA, NSA, DIA 모든 국가 내셔널 인텔리전스 커뮤니티가 정보 공동체가 모두 다 이 작전에 참여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이스라엘에서는 모사드, 그다음에 신베트, 군정보부 아만까지, 또 IDF, 이스라엘 디펜스 포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방위군들까지 총동원되어서 이들이 입수한 정보를 정말 체계화시키고, 그리고 제대로 verifying, 검증을 해서 그것을 소팅한 결과 인텔리전스로 만들어내고, 이 인텔리전스에 입각한 타격 지점과 타격 시간, 그리고 타격 시킬 폭탄의 종류와 무게까지도 다 정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작전을 실행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이란 내부에서, 우리가 나탄드 지역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이란 내부에서 핵탄두 조립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휴민트를 통해서 입수했다고 하는 점이에요. 그리고 이란이 60일이라는 2달간의 이런 기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최후 통첩을 대고 비웃었다는 것이죠. 그 비웃음에 대한 대가는 이토록 참혹한 일이 생겨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전면전 하는 것보다는 국지전으로 서지컬 스트라이크, 외과적인 수술로 딱 핀셋으로 찝어내듯이 이런 작전을 함으로써 군부 또 과학자, 핵과학자들의 주요 핵심 인물들을 참수하는 아주 놀라운 이 비밀 작전을 진행했고, 이것을 성공시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우리가 과거에 트럼프 때도 보면요, 알 바그다디라고 기억나세요? 그 ISIS 그런 쪽에서 소위 말하자면 반미 활동했던 사람인데, 이자가 그 토굴 속으로 숨어 들어가죠. 그러니까 군견들을 보내고 당시 델타 포스가 그 자를 쫓습니다. 그 자는 바로 알 바그다디예요. 근데 결국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알 바그다디가 이제 폭살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란의 또 그 총사령관이었던 슐레이마니, 그 자가 baghdad에, 이라크 수도죠, 이 baghdad에 도착했을 때 공항을 빠져나가는 그 슐레이마니 일행에 타고 있던 승용차 3대를 완벽하게 미사일 공격과 기관총 공격을 통해서 아주 그냥 모든 시체를 숯검댕이 숯으로 만들어버린 그런 사건이 발생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과거 2011년도에 빈 라덴을 제거했던 그 넵튠 스피어 오퍼레이션 같은 것도 보면요, 정말 상징적인 그런 타격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적 수뇌부의 목을 날림으로 인해 갖고 바로 그 조직을 와해시켜버린 겁니다. 국민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작전을 누가 해야 되죠? 우리나라가 해야 돼. 우리나라 어디서? 국정원에서 해야 돼. 누구를 상대로? 김정은을 상대로 해야 되는 게 바로 이런 작전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당분간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 달 동안이 될지 6개월이 될지, 아니면 재수 없어서 한 몇 년 동안 이런 일을 못하게 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미국이나 이스라엘은요, 협조를 해서 적들을 없앨 때는요, 가장 잔인하게 응징보복을 해서 제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자, 지금 며칠 전에 있었던 이런 역사적인 함의를 갖고 있는 이 수뇌부들을 제거한 이번 작전. 자, 이거는요, 그야말로 근대사에 아마도 전무후무한 대단한 작전이었다라고 지금 기록이 될 것으로
보여줍니다. 자, 이번에는요. 예를 들어서 바그다디 같은 자들은 이제 IS 같은 준국가형의 그 테러 조직의 수장이었죠. 예? 그리고 빈라덴 역시 알카에다의 이런 대장이었고, 그런데 이번에는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정규군의 사령관들, 이 지휘관들을 갖다 제거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면전하지 않고 전쟁을 갖다 확전하지도 않고 지금 상대국, 적국의 체제를 마비시키도록 유도한 거예요. 엄청난 효과가 지금 드러나고 있죠. 자, 근데 이 대목에 있어서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이해가 갑니다만은 표현은 그래도 이해가 안 간다고 얘기했죠. 이란 사람들 좋아하는 사진이나 그런 방송 보신 분 계십니까? 이란 사람들 즐거워하고 있어요. 야, 드디어 이거 꼴통들, 이거 군부 독재 세력들 이거 날아가는구나. 이 대목에서 우리는 어디를 봐야 돼요? 평양을 봐야 되죠. 평양을 보면서 우리는 언제 평양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을, 제가 말하는 평양 주민은 평양 시내만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김정은과 그를 추종하는 일부 세력들을 완벽하게 제거해낸 그 나머지의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희망과 그리고 살 수 있는 경제적인 형편을 빨리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언제까지? 지금요, 김정은이라는 놈은요, 이재명이를 믿지 않아요. 이재명이를 얽어놓을 수 있는 다른 구체적인 증빙 자료는 갖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재명이가 북한을 갔다 온 사이에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을 다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런데 지금 경기 동부연합을 통해서 재명이를 돕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북한이 대남 공작금을 줄 만큼 경제적 여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돈도 제대로 지원해주지 못하는 평양의 김정은이가 과연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고 독자적인 삶을 찾아가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는 신뢰할 수 없는 자다라는 생각을 평양 애들이 갖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과연 새로 된 국정원장 이종석이죠. 이런 사람들이 과연 이 남북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모르는데, 지금 존 밀스 대령도 한국을 다녀가서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럽니까? 이재명은 공산주의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얘기가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미국 워싱턴에서 바라보는 것은 이재명은 친중이고 친북이다 라는 점을 지금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과연 외교에서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망합니다. 외교에서 실패하면 나라가 멸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때가 드디어 왔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소영입니다. 고맙습니다.